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예,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그동안에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부터 법사위까지 쭉 관심을 갖는 사항에 대해서 장관께 여러 가지를 질문드렸고 장관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충실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계시면 뭐 이견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째,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드는 것은 장관께서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이거는 구체적 개별적 위임 그리고 예측 가능한 위임 또 일부 위임, 이것은 확고한 헌재의 판례고 그리고 법문에 나와 있는 건데 이런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가당치 않은 답변이다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인사정보관리단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제가 처음에는 그 용을 그리다가 미꾸라지 뱀꼬리가 된 느낌이다. 뱀꼬리도 아니고 이제 미꾸라지 같은 느낌이 됐는데요. 우리 장관께서는 위장전입, 음주운전 정도의 기계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인사 검증과 관련된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라는 이 질문에 답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약간은 동문서답적으로 대통령이 인사하시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실제로 인사 부실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누가 검증 책임을 질 거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수사 기소 분리, 소위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그것은 위헌이므로 무효다라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그 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 범위에 관한 소위 시행령을 거기에 수사권이 제한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수사권을 늘리는 그런 이중적인 모순된 행위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짧게 제가 듣고자 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평양 그동안에 답변하신 것의 연장선상이면 답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이 원하는 답을 드릴 수는 없죠.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려야죠. 말씀드릴까요? 그러십시오. 위임과 일부 범위는 당연히 그 말씀하신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고요. 민정수석실 똑같이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사정보관리단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차적 객관적 검증만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상황이 생겼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저희한테 물으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당연히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헌을 생각하지만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또 당연한 법무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위헌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생각하는군요. 위원님께서도 위헌이 날 가능성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묻지 말고 아니요, 저도 물어볼 수 있죠.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나는 잘못이 많은 사람이니까 나보다 발전해야 되지 않겠소? 저희는 김근식이 출소했을 때와 출소하지 못할 때도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다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해야죠. 지금이 검찰과 경찰과 감사원이 총 출동된 전방위적인 국가적 사정 체계, 특히 전임 정부에 대한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그러한 검찰 독재로 저는 우리 당이 규정하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동의하지 어렵죠. 위원님께서는 지난 정권 초기에 적폐청산 위원장이셨다. 지금은 정권 탄압, 정치 탄압 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위원님께서 일관성이 없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촛불을 통한 지난 대선과 지금 이번에 치러진 대선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시는군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PPT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게 같은 기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 5월 10일부터 시작이 됐죠. 2017년 141건의 정부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그 절반인 75건에 불과합니다. 법무부는 뭐 3건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나 3건 중에 한 2건 정도는 제가 취급하던 것을 받아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 고도의 사정정국을 조성하고 정말 이 옆에 계시는 감사원의 34개 특정 사안 감사는 문재인 정부 전 사업을 다 털겠다는 거고요. 서해 동해뿐만 있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저희들은 그래서 검찰의 이중대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뭐 장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코멘트할 게 있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동의하지 않다. 위원님 몇 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적폐청산 위원장이지 내 얘기할 줄 않았습니까? 알았어요. 예. 내 얘기할 줄 알았고 내 모든 게 다 내 탓이에요. 아니 위원님께서 내 여쭤보시는데 어떻게 위원님은 내 얘기를 안 잘못이고 내 합니까? 책임인데 나보다는 나은 장관이 되고 문재인 정부보다는 나은 정부가 되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갤럽과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양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더 커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정정국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국정 운영에 있어서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분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전 검사들이 다 수사를 하고 저도 모자라가지고 감사원이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진다? 그리고 집권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진다? 그랬을 때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이 조사를 보면 외교 참사,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 한동훈 장관도 거기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나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의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우리 한동훈 장관에 대한 마지막 질문은 국정 운영의 중심축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냐. 적어도 윤석열 정부가 망하라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정부가 성공을 해야지 정부의 적어도 국정 운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수혜를 받고 있고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겠소?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소하면은 또 뭐 반말했다고 할까봐 내가 바로 경계합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을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이제 이런 사정 국면이 아닌 민생 중심의 국면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제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이 그 말씀하시는 선의를 제가 충분히 그거는 제가 고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저희 법무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스토킹 처벌법이라든가 그거 조두순 이 김근식 사후 치료 감호제라든가 나름대로 위원님이 하시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어받아서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조금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동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판례도 있지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즉 우리 사례를 놓고 보면 민주당의 당대표나 건물 관리 책임자인 사무총장에게 영장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실제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즉 이거는 김용이 쓰던 컴퓨터를 압수하는 경우 김용의 변호인이겠네요. 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이게 김남국 의원이 말하는 판례입니다. 자, 우리 한동훈 장관 통화 스와프 들어보셨어요? 한미 통합 수합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미 통화 수합 말씀하신 거예요? 네. 필요 뭐 한지 안 한지는 뭐 경제장관이 아니시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니라요. 대통령께서 민생과 경제에 전념하고 집중한다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민생과 수사 혹은 사정이 별개의 문제니까 사정도 잘하고 민생도 잘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경제부총리가 얘기하듯이 위기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위기의 징후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면 좋은 것이다. 또 한미 간에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여야가 힘을 합쳐서 대통령이 앞장서고 여야가 뒤에서 백업을 하면 한미 통화 스와프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대통령의 일과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사람인 이상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라는 것은 국민적 통합과 여야 간의 통합, 협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경제 위기를 외환 위기에 버금가는 고환율에 따른 경제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올 연말쯤 되면 과거에는 골목상권이라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었지만 연말쯤 되면 중소기업의 줄도산이 눈을 보듯이 뻔하다, 환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관심을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보이고, 그런데 도하 모든 신문과 방송에 오로지 전 정권 폐기, 두들겨 폐기, 검찰도 모자라가지고 감사원까지 나서가지고 그런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 관심이 사정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분이 이렇게 가다가 민심의 기반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주로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보이고, 내일 시정연설 다시 나오는데 이미 한동훈 장관께서 지휘하는 검찰에 의해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검찰의 지금 압수수색까지 기면 절묘한 타이밍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절차에 관한 여러 시비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동훈 장관께 말씀드리는 거는 제 말이 고깝게 들지 마십시오. 듣지 마십시오. 정말로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말씀 있으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도 민생의 일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있는 범죄를 덮어달라 그런 핑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언제 덮어달라는 얘기했습니까? 한 분이라도 더 질의할 수 있게 지금 협조해 말씀하신 취지가 주시기 그거 바랍니다. 언제 덮어달라고 그랬어요?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하시잖아요. 수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지금 이 수사를 하지 말고 민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 수사하지 말라고 글쎄 제가 잘못 들었나요? 대통령의 관심이 여야의 협치를 이끌어내고 박범계 의원님, 온 국민적인 통합의 분위기 속에서 경제 위와 민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범죄 수사는 순수하게 범죄 수사는 그냥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의 관심 모여서 하냐면 뭐 정확하게 답을 안 해주시면 난 모르겠는데 대통령의 관심이 오로지 전 정부 박범계 의원님,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 당부를 알고 계신 드리지 거. 않습니까? 지금 감사원이라는 헌법기관과 검찰과 국정원과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권력기관들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완전히 한 박범계 의원님, 지금 전 정부 두드려패게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적폐청산 위원장이셨어요. 아시죠? 2016년 겨울과 박범계 의원님 그러시면 최강호 의원님, 권인숙 의원님 질의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의 입장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제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뒷분들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동의하기는 어렵네요. 그 말씀도 이해가 안 돼요? 네, 위원장님 범죄를 덮어달라고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위원장이 아니고요. 위원님 범죄를 덮어달라고 하시면 안 되죠. 덮어달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자. 믿습니다. 나라의 국정 운영에 협조 좀 해주십시오. 민생과 경제에 다 달라. 그건 당연한 수사하지 말란 말 내 입에서 입맞추는 뻔도 안 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예. 뒷분들을 위해서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2016년 겨울과 2022년 봄은 달라요. 기동민 간사님 좀 말려주십시오. 뒷분들을 위해서 좀 말려주십시오. 중철에 떠 있다고 그 해가 저물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못 알아듣는 그